자, 여러분께 당대의 그 락 그룹 중에서 한 획을 그은 너바나라는 그룹의 리더였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근데 그 그룹 리더 맞을 거예요. 항상 앞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커트 코베인을 소개합니다.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바로 너바나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4년 4월 8일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요. 게리라는 사람이요. 경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명 스타인 커트 코베인의 집 앞을 지나게 된 거죠. 오, 여기가 되게 유명한 사람 집이라면서? 하고 이렇게 보다가 유리문을 통해서 얼굴에서부터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여기 있는 유명 스타 커트 코베인이었고요. 그는 당시 총구가 턱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나머지 총은 이렇게 가슴에 얹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요. 자, 게리라는 사람은요, 저게 커트 코베인이라는 걸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그 사실을 먼저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은 직장 상사는요,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전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119에 전화하지 않나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자기 상사한테 보고해? 아니, 그리고 상사는 왜 이걸 또 라디오 방송국에다 전화해? 어쨌든 라디오 DJ 마틴 레이머가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인 커트 코베인의 죽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15분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발견되고 나서 2시간 후에 이제 이 현장에 도착이 된 거죠. 먼저 유리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문을 깨고 현장에 경찰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가장 그곳에 발견된 게 뭐냐면 붉은색 펜으로 쓰여진 글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건 유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는 방에 죽어 있는 커트는요, 머리 왼쪽에 상당량의 혈액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총이요, 다리 사이부터 가슴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긴 총이었어요. 다리 사이부터 가슴에까지 총이 걸쳐져 있었고요. 왼손으로 총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총으로 자기 자신의 턱 부분을 쏜 거예요. 거기 옆에는요, 탄약 박스. 자, 사건 현장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건 현장에는요, 탄약 박스 하나, 그다음에 엽총 탄약 22발이 들은 가방이 들어있었고요. 현금 120달러, 그리고 마약 투여 기구들. 이 사람이 왜냐면 약간 마약쟁이거든요. 마약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주사기나 뭐 이렇게 끈 같은 거, 그다음에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고 커트 코베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45분 후 11시 5분에 과학수사검사관 3명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현장 사진을 이렇게 찍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커트 코베인이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했다고 바로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났냐? 왜냐면 이 수사를 책임했던 도널드 카메론 경사가요, 그러니까 유리관으로 이제 약간 덮여 있어서 이걸 온실이라고 부르는데, 온실 같은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쪽 출입문 하나가 안쪽에서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있잖아. 안쪽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잠그는 거 있잖아. 그 잠그는 걸로 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안에서 누군가 잠궜어야만 되는 거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죠.
자, 이후 부검을 통해서 커트 코베인은 그 전날 4월 5일 저녁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혈관에서요 1.52mm의 이거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헤로인의 그 양을 모르겠는데 헤로인이 다량 검출됐어요. 혈관에서요. 여기까지가 커트 코베인 사망과 관련해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커트 코베인은요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X세대라고 하죠. 당시에 그 약간 그 미국 사회에서 약간 그 거친 락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엄청난 인기의 부와 명예,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가지고 있었죠. 자, 그는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상당히 이 여자도요, 그 영화도 나오고 유명한 여자예요. 코트니 러브라고. 이 여자를 와이프로 두고 있었고, 딸을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는 이제 락 음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 약간 그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늘 몽롱해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손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약간 마약쟁이였어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되게 많이 했고, 누구나도 그가 마약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도대체 왜 죽음을 선택했냐는 거죠. 왜? 마약 얘기를 좀 하면요. 12살 때부터 마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래로 마약과 섹스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베이스 드럼을 쳤는데 매일매일 기타하고 드럼을 치다가 어떤 한 그룹의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연습실과 공연을 막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만의 밴드를 만들고 곡을 쓰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1987년에 이 사람 나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너바나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락 음악은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얼터네이티브 락이라는 게 당시에 열풍을 했고요. 이걸 얼터네이티브 락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그게 뭐냐? 얼터네이티브는 기존의 락 음악이 너무나도 상업화가 되니까 그에 반대해서 좀 거칠게 음악을 좀 가식 없이 사람들이 뭐 좀 대중성을 좀 빼더라도 좀 거칠게 만들어보자 하는 음악이었대요. 자, 이런 하이라이트. 알람. 이 부분이 유명하죠? 이 부분 유명해요. 자, 그랬던 근데 사실 그가 사망하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의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고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가 자살을 했을 때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 쟤 커트제 맨날 마약하고 옛날에도 자살 시도하더니 결국 죽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망 한 달 전에 1994년 3월 2일이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내와 생후 18개월 된 딸을 데리고 로마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한 호텔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옆에 있던 와이프가요. 여보세요? 남편이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옮겨지고 나서 20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와이프 커트니 러브가 자살을 한 거라고 언론에 말한 것과는 다르게 커트 코베인은 나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다가 좀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나 당시에 그 신경 안정제라고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 자살은 아닌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 커트니 러브는 알약 50정이나 위에서 나왔다고요 라는 말을 언론에 흘린 거예요. 언론에 먼저. 자기 남편 위에서 알약이 나왔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경찰 기록을 보면 와이프의 말과는 다르게 이게 자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해요.
이상하게도 와이프 커트니 러브가 남편이 자살 기도를 했다고 신고한 게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남편한테 만성 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위가 쓰린 거죠. 그래서 이 밤마다 그 커트가 굉장히 속이 쓰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헤로인을 복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위가 쓰리면 약을 갤포스를 먹는데 얘는 이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을 좀 상습적으로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이 아이의 위통에 이 위가 아픈 통증이 있는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그럼 수술을 받게 됐으니까 위가 아프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자살 충동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수술받고 얘 되게 건강해지고 되게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살 의혹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가 타살당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이 커트의 사체가 발견된 당일부터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수사 기관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까 내가 로마 호텔에서 왜 막 자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이 있고 나서 얘가 이제 그런 자살 기도 건이 있었으니까 약물 치료 시설에 수용이 돼요. 그런데 약물 치료 시설에 들어가고 얘가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 잠적된 남편을 찾으려고 와이프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요. 자, 여러분 와이프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와이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마약쟁이에요. 이 두 사람의 연애사는요, 언론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막 락스타고요. 와이프도 영화 배우면서 가수도 하는데 맨날 마약에 찌얼어 있어요. 이 커트니 러브는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시잖아요. 눈이 맨날 풀려 있어요. 요즘 사진은 안 그래요. 옛날 젊었을 때 사진은 약간 눈이 좀 풀려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남편을 마약에서 너 너무 자살기도 했다 이래가지고 치료시설에 보냈는데 남편이 탈출했어. 그리고 남편이 잠적해버렸어. 그래서 남편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톰 그랜트라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사립탐정이 이 커트가 시체로 발견되기 몇 주 전부터 이 남자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행방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톰 그랜트가 거의 이 수사관들이 도착하기 비슷한 시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해서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해. 이 굉장히 급박하게 자살로 결론을 낸 이 수사 당국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조사의 방향과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의 죽음에는 몇 가지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의 부인이었던 커트니 러브가요, 그가 죽은 이후에 전혀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자기가 자비를 털어서 진상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국에다가 계속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건 묵살당하죠. 게다가 자기를 고용했던 와이프 커트니가 방해까지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타살설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타살의 근거는 첫 번째, 그가 사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총이 있죠. 이렇게 큰 엽총.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니, 자살했다면서요. 바로 옆에 총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떡해요? 커트의 지문도 없고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탄약 박스 있었잖아요. 탄약 박스. 탄약 박스에서 탄약을 꺼내다가 넣어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탄약 박스뿐만 아니라 집안 어떤 곳에서도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커트가 죽기 전에 지문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총으로 자기 턱을 쏘고도 지문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살할 사람이 지문을 지워요? 집안에 있는 지문을 자살할 사람이 왜 지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문이 없냐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옆 총에는요, 총알이 3발이나 장전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옆 총은 꽤 큰 총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가 여기를 덩 해가지고 죽어요. 한 발이면 치사해요. 너 한 발에 죽어요. 그런데 자살할 사람이 총알을 3알이나 장전해뒀다고요?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예요. 당시에 여러분 아까 제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검했을 때 이 남자 몸에서 헤로인 발견되는 거 기억나세요? 당시에 몸에서 발견된 헤로인은 치사량의 3배 정도였어요. 그니까 얘가 그냥 마약에 아주 취해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헤로인이 몸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요?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 과학수사, 시애틀 당국의 과학수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커트 코베인은 일반 사람한테 이 헤로인 양은 치사량일 수 있지만 워낙 마약을 오래 해서 중독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내성이 생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인이 아무리 치사량이 있더라도 그는 분명히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헤로인은 의학적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물이래요. 뭐야. 아니, 과학수사분들 의학 잘 모르시나 봐요. 헤로인은 내성이 잘 안 생기는 약물이래요. 이거는요, 마약 전문가들, 다른 법의학자, 화학자들도 다 일치를 보인 거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몸에서 발견된 헤로인을 가지고는 이 정도 헤로인이 몸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바로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총알을 넣고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고 편지를 써놓고 이럴 정신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요, 당시에 그 커트 코베인의 사건 현장 있죠. 이 사건 현장 사진 잠깐만요. 여기 있다. 사건 현장에 이거 보세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게 그 마약 투여 그 박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사기도 있고 뭐 이런 관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게 자기 소지품이야. 마약을 넣는 박스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 박스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투여하고 썼던 장비들이 다시 고다로 그 자리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약하고 그 자리에 가지런히 넣어놓고 나서 자기가 총 쏴서 죽었다. 이게 차라리 다르게 풀어볼게요. 누군가가 치사량의 헤로인을 그에게 주사하고 티가 나지 않으려고 마약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후 모든 지문을 없애고 그가 헤로인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을 때 그를 총으로 죽이고 죽은 그의 손에 총을 둔 게 아닌가 라는 가설이 새기게 된 거죠. 게다가요, 이곳이 밀실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여기가 완벽하게 밀실됐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커트가 죽어 있었던 온실에는 사실
발표와 다르게 문이 2개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문은 경찰이 발표했던 그 문이에요. 이렇게 문고리가 걸려 있었던,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이래요. 실제로는 반대쪽에 잠겨있는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출구로 통합니다. 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 다 문이 잠겨 있었다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에서 잠그는, 그러니까 얘가 있었던 방에서 잠그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얘 죽이고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가면 끝인 거야. 문 안에서 잠그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가 여기에 혼자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상하죠. 또 한 가지, 유서가 옆에 있었어요. 경찰은 유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살한 거라고 단정을 지었죠. 그런데 자, 이게 그의 유서예요. 이게 그의 유서예요. 자, 유서야. 그래, 유서. 자, 그럼 유서에 내용이 뭐가 있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요즘 나 힘들어.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즐겁지 않아.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 이상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아. 난 요즘 음악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 나에게는 딸과 와이프가 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인생에 대한 약간 한탄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한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Peace, Love, Empathy, Kurt Cobain, Francis and 나의 부인, 이 모든 사람에게 바칩니다. 커튼이 Keep going. 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프란시스, 자기 딸이에요. 내가 없다면 더욱 온화하고 행복해질 그녀의 인생을 위해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요, 서체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서체와 요 부분, 마지막에 마치 유서처럼 쓴 이 부분이 서체가 틀려요. 그쵸? 그쵸? 자, 여기를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1997년 미국의 필체 판별 전문가 매스 마틀러라는 사람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필체 판별 전문가 레지널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감정을 했어요. 마지막 4줄은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커트 코베인이 살아있을 때 썼던 글을 필체를 비교하면 요거는 맞아요. 커트 코베인이 노래 작곡하고 할 때 요 필체를 썼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필체는 그가 쓴 게 아니라고 판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커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너바나라는 그룹에 같이 있던 데이브라는 사람이 사실은 커트가 죽기 전에 너바나 그룹에 대해 해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쓴 글은 그 너바나의 해체를 계속 생각을 하고 은퇴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해둔 글 정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위의 부분은 은퇴를 위한 글이었고 밑에는 갑자기 자살을 위한 글이 돼버려요. 정말 이상한 게 많죠. 크기도 갑자기 달라졌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은 돼요. 이때 당시에 헤로인 그렇게 취해 있었는데 제대로 글이나 쓸 수 있었겠어? 제대로 글을 못 쓰니까 그랬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게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커트가 사망하고 나서 누군가 커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누군진 몰라요. 시체가 발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별걸 산 것도 아니야. 한 5만 원짜리 꽃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트의 신용카드로 누군가 그걸 계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을 막 사립탕정 보증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누가 긁으려고 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지 사실 누가
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죽기 전에 그 남자 커트 코베인이 죽기 하루 전날 자신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브래드 바넷이에요.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생명의 위협 느껴본 적 있냐?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친구가 살아있을 때 내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라고 경찰에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커트 코베인은 자살로 단정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와중에 저도 의심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달이 그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누가 의심이 돼요? 그 남자를 죽였다고 누가 의심이 되죠? 그렇죠. 아내가 의심이 되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1964년에 태어난 이 여자도 가수 그룹의 리더고요. 영화 배우예요. 그리고 펑크 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잘 맞았어. 1992년에 결혼을 하고요. 두 사람 다 막 언론에 파파라치에 뭐 사생활이 다 공개됐어요. 둘 다 마약증이고요. 이 커트니 러브는요. 중증 마약 중독이에요. 중증. 그러다가 얘랑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하고 나서 마약을 끊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까지 계속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한 사람이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해요. 엘든 호크라는 무명 락 보컬이 한 얘기가 있어요. 1993년 12월 달에 그 남자가 커트가 죽기 4개월, 5개월 전이죠. 이 무명 락 보컬 엘든이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한 레코드 가게에 커트니 러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아마 그 전에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이였겠죠. 당신이 내 남편 머리 날려버리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나서 다음 해 3월이 됩니다. 4개월이 지나요.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에요. 레코드 가게 주인이 가게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따르르르. 근데 그게 커트니 러브였어요. 여보세요? 엘든 없어요? 아, 저기 엘든은 지금 그 밴드 투어 때문에 요즘 레코드 가게 안 나와요. 뭐요? 지금 그럼 그 가게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 레코드 가게 주인한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잖아요. 이 여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여자 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거짓말이면 아니 이 여자를 그냥 범인으로 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든 호크와 그 가게 주인이 거짓말 탐지기에 올랐어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어요. 이게 최고 권위자 FBI 박사 앞에서 거짓말 탐지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99.91%의 신뢰도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증하게 돼요. 와이프인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여자 커트니 러브의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이 남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2달이 흘렀어요. 1994년 6월 달이에요. 이 여자가 속해 있었던 밴드가 있어요. 홀이라는 밴드예요. 거기에 베이스를 치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집 욕조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당시에 그 멤버는요, 이 홀이라는 그룹의 굉장히 방탕한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했대요. 왜냐면 사실 그녀는 조금 이렇게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 그룹이 같이 결성돼서 밴드 그룹을 하는데, 사실 이 코트니가 있었던 이 밴드 그룹이 맨날 마약을 하고 막 방탕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마약이 완전 쪄들어 있는 밴드인 거야.
게다가 이 여자 커트니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여기에 적응을 못하겠다 싶어서 밴드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밴드가 같이 살고 있었던 시애틀을 아예 떠나기로 해요. 그런데 그녀가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사망 현장에서는요, 욕조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됐는데 욕조 옆에 마약 주머니가 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마약하고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립탐정, 따라다닌 사립탐정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타살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새 출발하겠다고 이삿짐까지 싸놓은 여자가 왜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여자의 사건 현장을 검사하기 위해 출발했던 검사관이 커트 사망 사건의 검사관과 동일 인물인 거죠. 어떤 결론이 왔는지는 여러분이 의문점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커트니 러브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이 여자는요, 이 여자 아빠가 얘기를 하기에 자신의 짤에 대해서 얘는 원래 좀 허영심이 많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잘 꾸며내고 말도 잘 바꾼다 라고 아빠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막 연예인 가십거리 다루는 신문 맨날 까요. 맨날 까는 이 여자는 그냥 늘 그 까대 맨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막 쩔어가지고 이런 모습이나 맨날 찍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맨날 했던 말이 틀리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자긴 해요. 사실 숱한 인터뷰에서 거짓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여자가 범인이라면 왜 살해했을까요?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있어요. 로즈마리 캐롤이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커트가, 남자가 죽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저 곧 이혼할 생각입니다. 제 와이프 커트니를 제외하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 이 와이프만 제외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써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커트니도 캐롤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변호사가 필요하다. 왜? 사실 이 둘이 결혼하기 전에요, 재산 분할에 관한 혼전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영어로는 프리너비라 그래요. 유명한 돈 많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많은 헐리우드 스타일이 하는 건데, 뭐냐면 자, 너랑 나랑 결혼을 했어. 그래도 우리가 이혼을 할 수도 있어. 야, 이혼할 때 네 재산은 네가 가져가고 내 재산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 둘 중에 내가 돈 더 많이 받았다고 내 돈의 50%를 네가 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인 거야. 여기에 계약 두 사람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다른 그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그 프리너 계약, 혼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혼전 계약을 하고 이혼을 하면 이 남자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 남자가 벌어놨던 돈에 한 푼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애가 있으니까 약간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남자가 자살을 했잖아요. 이 남자가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되고 나서 커트니 러브는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에게는 유언장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유언장을 경찰이 입수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커트 커베인은 부인 커트니 러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까요? 이렇게
한때는 사랑하고 단란했던 가족이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인 건 아닌지. 자, 여기까지는 물론 여러분 추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은 다 미스테리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답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물론 추론이고 추측일 뿐입니다.